안녕하세요. 소독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이제 그 어떤 언어를 하든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그런 변수들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C에서 제공되어지는 다양한 자료 유형들을 갖다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용자한테 데이터를 입력받고 이제 출력하기 위한 개차라든지 푸차, 그리고 이제 스캔F, 프린트F 계열들의 함수들을 갖다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론적인 이제 배경 지식들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형태들로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C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구조, 우리가 이제 헬로 월드라는 이제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C의 기본 구조를 갖다 좀 살펴봤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라는 것은 결론은 이제 수치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제 C에서는 어떤 종류의 연산자들을 갖다 제공되어지는지 그런 연산자들의 종류와 특징들을 갖다 좀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연산자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선행이 되는지 이제 그와 같은 순서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연산자들이 이제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질 때 결합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런 결합성의 이제 특징을 갖다 보여주고요. 자,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끼리 연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수형 데이터 타입하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을 연산했을 때 이제 형변환이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특징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제 조수준과 고수준의 이제 언어의 특징을 갖다 모두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로우 레벨의 이제 비트 단위 연산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트 연산장까지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단일 값들을 갖다 변환하기 위해서 연산자하고 이제 피연산자들이 나열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수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수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이제 데이터 값을 이제 변형해서 이제 추출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수식들을 갖다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래서 뭐 콤마식이라든지 뭐 사문 조건식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제어 흐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한 번씩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차식 뭐 식별자나 상수 이런 이제 단일 형식으로 해서 이제 구성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고요. 자, 뭐 이진식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식을 갖다 처리하려면 연산자와 이렇게 이제 피연산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C를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요, 친숙성이 이제 기본적인 설계 원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연산자들을 갖다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C 언어를 갖다 배울 때 뭐 새로운 연산자라든지 이런 걸 갖다 배우는 것들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기본 이제 연산자들을 갖다 최소한 이제 채용한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연산자를 갖다 하기 위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갖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듯이요, 연산자와 피연산자, 그래서 이 수식에 대한 계산 결과값이 리절트 원에 저장되는,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자, 제가 이제 주의할 것만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C에서 이제 나눗셈 연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눗셈을 갖다 하면, 자, 종수 나누기 종수를 하면 결과값은 종수가 되고요, 실수 나누기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가 됩니다. 즉 소수점 이하짜리가 있는 실수 형태가 되는데, 자, C에서는 나눗셈에 대해서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 두 개를 갖다 이제 제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걸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연산자들은 뭐 덧셈, 뭐 뺄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것처럼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종수 나누기 종수를 했어요. P연산자 A하고 B가 초기값으로 이제 10하고 3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을 3으로 나누면 몫은 3이고 나머지는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자, 결과값을 갖다 좀 한번 봐보면요.
자, C에서는 목 연산자하고 나머지 연산자를 두 개를 이제 별도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종수 나누기 종수는 종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목 연산자라고 해서 10을 3으로 나눈 목값, 그래서 3이 나오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자, 2% 요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연산자, 이제 모듈 연산자라고 해서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값만 이렇게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수형 데이터 10.0과 3.0, 자 소수점 이하짜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실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 나누기 실수는 결과값이 실수가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 실수형 데이터를 갖다 작업을 하려고 할 때요. 자 나머지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모듈러 연산자를 갖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자, 모듈 연산자, 즉 나머지 연산자는 피연산자가 둘 다 종수형일 때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 나누기 실수에서 그 실수에 대한 나머지 값을 갖다 이제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모듈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쓸 때는 피연산자가 둘 다 뭐일 때만 사용하다? 종수형일 때만 사용 가능하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4층 연산자에 우리가 이제 그 수식에 대한 결과값을 저장하기 위한 이 할당 연산자를 갖다 보여주는데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그 단순 이제 할당 연산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대로 이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자, 특이한 것은 이제 복합 할당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연산자하고 할당 연산자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줬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이제 a 이퀄로 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a하고 b를 갖다 더한 값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a에다 저장한다. 이걸 갖다 이제 단축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a 플러스 이퀄로 b를 갖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복합 할당 연산자를 갖다 보시고요. 또 왼쪽 오른쪽에 있는 피연산자 A하고 B를 갖다가 더해서 그 결과값을 어디에 저장해라? A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를 갖다가 단축형으로 이제 추격해서 연산자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뺄셈이나 곱셈이나 나눗셈, 모듈 연산자 다 똑같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식들을 갖다가 간략화시킨 복합 할당 연산자들도 이제 C에서 제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파워포인트로 이제 그 다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단일 배정, 뭐 복합 배정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 연산자들의 이제 종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수식들을 갖다가 간략화시켜서 제공해 준다. 단 주의할 거는 여기 이제 그 플러스 니코르지 요 할당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이 플러스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요 a 플러스 니코르 b 같은 경우는 요 그 a하고 b 값을 갖다 더해서 그거를 어디에 저장해요? a 값에 저장하기 때문에 이 복합 할당 연산자가 수행된 뒤에는 어떤 값이 바뀌겠어요? 요 a 값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a하고 10하고 3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복합 할당 연산자가 수행된 뒤에는 10하고 3을 갖다 더한 13이라는 값이 a에 저장되니까 a 값은 어디에? 13에 저장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왼쪽에 있는 a 값은 수식 결과값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값이 변경이 되고, b는 참조만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합 할당 연산자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4층 연산자하고 할당 연산자, 복합 할당 연산자를 갖다 좀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증감 연산자를 갖다가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이식 쪽에서 이렇게 이제 피 연산자가 있는데, 이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이제 붙어 있는 것들, 또 이제 그 단항식 쪽에서 이제 그 변수 이제 피 연산자 앞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는 요 두 가지를 갖다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C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때 이제 그 개념 자체는 이제 간단한데, 이제 저희가 이제 유용하게 간간히 이제 자주 쓰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증감 연산자를 우리가 좀 보면 이제 플러스 플러스하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특정 변수 값을 갖다가 이를 증가시키거나 이를 감소시키는 증감 연산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 변수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앞에 있든 뒤에 있든 공통점은, 이제 결론은 이제 그 현재 이제 a 값을 갖다가 이를 증가시키겠다.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이거든요.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앞에 있든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든 결론은 현재 a 값을 뭐 하겠다? 일씩 증가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a 값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을 갖다가 뭐 하겠다? 일씩 감소를 시키겠다. 이런 의미는 공통된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앞에 붙어 있을 때하고 뒤에 붙었을 때 차이점을 갖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붙어 있으면 이제 전이 증가, 이제 아니면 뒤에 붙어 있으면 후이 증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요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a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a 값을 저장을 하는데 현재 a 값을 저장할 건지 아니면 증가된 a 값을 저장할 건지, 이게 이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값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이제 a라는 변수의 뒤에다가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뒤에 붙어 있죠. 이거는 후이 증가인데, 자, 이거를 갖다 이제 풀었으면요, 자, 두 개의 문장으로 풀었으면 요거는 이제 그 현재 a 값을 증가를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냐, a 이코로 a 플러스 1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후이 증가니까 여기서 이 할당 연산자 현재 a 값 10을 리절트에 저장하고,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다, a 값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그 전이 증가라고 해서 현재 a 값을 먼저 1을 증가시키고요, 현재 1을 갖다가 먼저 증가시키고, 자, 그 다음에 이 증가된 a 값을 뭐 하겠다,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계산하는 순서가 이제 약간 틀려집니다. 전이 증가는 먼저 a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증가된 값을 리절트에 저장시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실행 결과 값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이제 후이 증가 리절트 이코로 a 플러스 플러스 했을 때 결과 값을 딱 보게 되면, 자, a 값이 1이 증가된 것은 둘 다 공통이겠죠. 근데 리절트에 현재 a 값이 저장되냐 아니면 증가된 a 값이 저장되냐, 이제 그 차이점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후이 증가를 보게 되면 현재 a 값이 리절트에 저장되니까 리절트는 10이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이 증가를 갖다 이제 수식으로 해가지고 얘 결과 값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그 먼저 이제 a 값이 먼저 증가된다겠죠. 현재 a 값을 먼저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a 값을 갖다가 리절트에 저장하니까 리절트에 10이 아닌 11이 저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 플러스 기호가 앞에 붙어 있냐 뒤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이 리절트에 저장되는 값이 이제 달라진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뭐 감소, 전이 감소하고 후이 감소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 있으면 현재 a 값을 먼저 감소시킨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수식이 이제 처리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겠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에 붙어 있으면 현재 수식을 갖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값을 이제 감소시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그 증감 연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수식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프린트 f라는 함수에다 이제 적용해 보는 이제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a하고 b라는 값에다가 각각 1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당연히 현재 a 값을 출력하니까 a 값 10, b 값 10이 이렇게 출력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a 값을 출력하는데 어떤 a 값을 출력할 거냐, 이제 그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 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전이 증가이기 때문에요. 전이 증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뭘 하겠어요? 현재 A 값을 1을 증가를 시키겠죠. 그 증가된 A 값을 뭐 하겠다? 그 다음에 A 값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A 값을 출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장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프린트F로 A 값을 출력하기 전에 먼저 뭐가 발생된다? A 값을 1을 증가시키는 게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A 값이 10에서 11로 증가돼서 11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printf로 A, B 값을 확인해 보면 A 값 11 그리고 B 값은 그대로 이제 10이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갖다 이제 봐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봤었던 거하고 틀리게 이제 플러스 교가 이제 뒤에 붙어 있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플러스 교가 이제 뒤에 붙어 있으니까 후이 증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면 먼저 현재 A 값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겠다? 그 다음에 A 값을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현재 A 값인 얼마? 11이라는 값이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1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A 값은 뭐 하겠어요? 12로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이 끝난 다음에 A, B 값을 출력을 해보면 A는 12가 될 거고 B 값은 증가가 안 됐으니까 그대로 이제 10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봐봅시다. 이거는 이제 그 A하고 B라는 이제 두 개의 변수에 모두 적용을 시켰는데, 자, 이제 플러스 A, 플러스 B예요. 그러면 이제 요 printf 문장은 결론은 이제 A하고 B를 갖다 더한 값을 출력을 하는데 플러스 A를 갖다 했기 때문에 뭐 하겠습니까? 자, 먼저 그 A 값을 1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B 값도 이제 플러스 B가 됐으니까 현재 B 값을 1을 증가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A하고 B 값을 갖다가 각각 뭐 한다? 일씩 증가를 시킨다 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A 값이 10이었고 B 값이 10이었으니까 A 값은 뭐 13으로 증가가 되고 B 값은 11로 증가가 되겠죠. 그 증가된 A하고 플러스 B 값을 갖다가 요 printf 문장에서 이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증가된 A하고 B 값, 즉 13하고 11을 더한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24가 이제 출력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과값이 24가 이제 출력이 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이 끝난 다음에 A, B 값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 보기 위해서 A, B 값을 출력을 해보면 A 값은 13, B 값은 11로 이렇게 증가가 됐겠죠. 자, 계속해서 자, 요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좀 봐봅시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자, 그 A, B하고 B 값을 더한 값을 출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B하고 B 여기서 이제 후이 증가기 때문에 B하고 B를 갖다 더한 값, 즉 11하고 11을 더한 22가 여기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22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후이 증가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각각 그 B 값을 갖다 B 플러스를 갖다 했으니까 B 값을 갖다가 일씩 증가를 시키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B 값이 이제 한 번 증가됐고 두 번 증가됐으니까 자, B라는 변수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마지막에서 11이었죠. 그러면 11에서 증가된 값이 얼마? 자, 12라는 값이 이제 증가될 거고 또 한 번 더 증가됐으니까 12에서 13으로 이렇게 증가됐겠죠. 단 이거는 B하고 B를 더한 값, 이 뭐 11하고 11을 갖다 더한 22를 갖다 출력하고 나서 후이 증가로 이제 발생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A, B 값을 출력을 해보면
A 값이 여기서 13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13이 이제 출력이 되고요. 자, B 값은 여기서 11이었는데 여기서 후위 증가로 해서 일씩 증가됐으니까 13. 그래서 B 값도 13이 되는 결과 값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갖다 이제 실행 결과 값으로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이제 10, 11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확인한 결과 값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출력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증감 연산자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전이 증가와 후이 증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낭식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자료형을 갖다 할 때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는 걸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봐보면 이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는 것은 함수가 아니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 변수명 또는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명시하면 할당받은 메모리 이제 바이트 크기 값을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자료용 데이터 타입을 할 때요, 우리가 이제 그 요런 그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해서 바이트 크기 값을 인트면 인트, 더블이면 더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자, 이거를 이제 그 더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 상수를 갖다 딱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캐릭터 ch 이제 그 문자형 변수인데, 자,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자료형 쪽에서도 이제 했었기 때문에요. 이제 사이즈 오브 연산자로 캐릭터하고 ch를 하면 1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바이트 크기, 그래서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걸 갖다 좀 말씀드리면, 요 a라는 문자 상수를 갖다 찍어 보면요, 자, 문자 상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캐릭터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기에는 얘가 이제 1이 나올 것 같지만 얘는 이제 결과값이 이제 4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 문자 상수 a가 1이 아니고 4가 나오는 이제 이 이유는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1이 아니고 4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변수에서 했었던 그림을 갖다가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1바이트를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를 갖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CPU하고 메모리하고 이제 속도 이제 갭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캐릭터를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자 상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4바이트로 내부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3바이트는 메모리 공간을 버려버리는 이제 패딩 바이트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작은 종수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 캐릭터형으로 잡아도요, 내부적으로는 4바이트씩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이제 캐릭터를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개차라든가 푸차라는 함수 프로토타입을 보더라도 캐릭터 개차, 캐릭터 푸차로 함수 유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인트로 되어 있는 것 같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상수로 했을 때 얘가 1이 아니고 4바이트가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좀 주의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후에 이제 구주체라든가 이제 C 후반부 쪽 가시더라도 더 깊게 우리가 이제 좀 접근할 텐데, 지금은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자 열 상수, 우리가 이제 문자 상수하고 그 문자 열 상수를 갖다 봤을 때요, 자, 이 A는 기본적으로 이 A라는 그 대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값 65를 갖다 저장한다겠죠. 근데 이제 큰 따옴표로 얘를 갖다 이제 묶어버리면 여러 개의 문자를 갖다 그룹화 시킨 게 문자열이죠. 그래서 65라는 아스키 코드값하고 그리고 이제 백슬래시 0이 가지고 있는 아스키 코드값 10. 그래서 항상 문자열에는 끝에 뭐가 붙은다? 여기까지가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널 문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붙는다라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널 문자는 아스키 코드 값이 0을 갖고 있어요. 이제 백슬래시 0은 10이고요. 그래서
문자열의 끝에 항상 뭐가 붙는다? 널문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수 A보다는 얘가 이제 한 문자를 더 가지고 있겠죠. 널문자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2가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문자열 상수를 테스트를 갖다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도 결론은 테스트라는 4개의 문자와 널문자이기 때문에 5가 나오겠죠. 항상 문자열 상수에는 이제 문자열의 끝을 표시하는 널문자가 하나 더 붙는다. 이걸 갖다 이제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또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정수형 변수 int 이제 정수값 하나를 저장해서 int 이렇게 이제 변수 i를 갖다 하게 되면 정수형 변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바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요 10은 정수형 상수죠. 정수형 상수는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데이터 타입을 갖다 뭘로 잡냐면 int로 잡습니다. 그래서 요 int 크기가 16이냐 30이냐 이렇게 이제 거기 뭐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데 만약 16비트 컴퓨터에서 이 int가 2바이트가 나오게 되면 이 정수형 상수도 기본 디폴트가 int이기 때문에 그때는 2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 시스템에서는 이제 int가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정수형 상수는 기본 디폴트 데이터 타입을 뭘로 잡는다? int로 잡는다. 이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수형을 갖다 봐볼게요. 자, 실수형 변수는 더블형, 이제 플롯형도 있고, 이제 더블형도 있고, 이제 4바이트짜리 8바이트가 있는데, 자, 실수형 상수, 즉 소수점 이하짜리를 가지고 있는 요 실수형 상수 10.5, 이 실수형 상수는요, 기본 디폴트 데이터 타입이 플롯형이 아니고 더블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수형 상수는 더블형 크기에 맞춰 가지고 바이트 값이 이제 잡히기 때문에 이제 실수형 상수는 기본 디폴트 더블형으로 해서 몇 바이트 잡힌다? 8바이트 잡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 이 10.5라는 요 실수가 너무 작은 실수예요. 그러면 굳이 이제 요 8바이트까지 내가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전미사를 갖다 붙여줘 가지고요. 여기다 이제 F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5 실수형 상수는 기본 디폴트가 더블형인데 나는 더블형으로 잡지 않고 뭘로 잡겠다? 플롯형으로 잡겠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바이트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 디폴트는 더블형인데 내가 플롯형으로 이렇게 전미사를 갖다 이제 붙여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수형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미사를 갖다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롱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뭐 롱형도 있고 아니면 롱 인트형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수형도요. 디폴트는 인트인데 내가 롱형이라든지 롱형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미사를 갖다 붙여가지고 디폴트 인트가 아닌 내가 지정한 롱형으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결과값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사이즈 오브 연산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료형 할 때도 우리가 접근했고요. 뭐 종수형 변수라든지 실수형 변수도 우리가 다 찍어봤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상수, 문자 상수하고 문자 열 상수. 그래서 이제 문자 상수일 때 지금 이제 변수, 문자형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1 캐릭터 나오고요. 근데 문자 상수가 4가 나오는 것은 다시 한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자 열 상수는 맨 마지막에 뭐가 붙는다? 문자의 끝을 표시하는 널문자. 그래서 플러스 1. 그래서 2가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요. 자, 인트형은 4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실수형 상수 같은 경우는 8이라 그랬습니다.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플롯형으로 내가 임의로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른 연산자들을 갖다 좀 살펴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사칙 연산자 그리고 할당 연산자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증감 연산자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접근했었던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통해서 뭐 문자라든지 문자열 상수, 정수형, 실수형 상수를 갖다 잡았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인 연산을 갖다 하기 위한 논리 연산자들을 갖다가 좀 이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C에서 여러 가지 이제 참과 거짓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기 위한 그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명제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참과 거짓을 갖다 이제 구별하기 위한 연산자를 AND 연산자라든지 OR 연산자, 그리고 이제 기존 값을 갖다 이제 부정하는 난 연산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자, 이 논리 연산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뒤쪽에 이제 제어 흐름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논리 연산자를 많은 예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는 논리 연산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하고요. 이런 논리 연산자를 갖다가 쓸 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갖다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논리 연산자들과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뭐 비교 연산자, 그래서 이제 관계 연산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낼 때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쓸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예제들인데, 자, C에서 제공해주는 논리 연산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ND 연산자, AND를 갖다 두 개, 버티컬 바를 두 개를 갖다 이제 표현해서 이건 AND 연산자, OR 연산자,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참과 거짓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두 개의 비트를 했을 때, 자, 우리가 0하고 AND,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두 개의 비트에 대해서 우리가 총 네 가지의 경우 수를 갖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경우 수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피연산자를 봤을 때 얘가 이제 참이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이제 참의 결과값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거짓이 되게 되면 AND 연산자는 이제 거짓이 되겠죠. 자, 두 개의 조건이 뭐 해야 된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인 경우 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OR 연산자 버티컬 바를 갖다 우리가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이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이제 되는 경우 수를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AND 연산자와는 틀리게요. 자, 하나만 참이면 되기 때문에, 자, 이쪽을 1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이쪽 왼쪽이 참이라고 하고 둘 다 참이었을 때 이 경우 수를 갖다 우리가 봐봅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거짓이니까 얘는 이제 거짓이 되게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겠고요. 얘는 한쪽이 이제 참이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것도 보면 얘가 이제 한쪽이 참이니까 참이 될 거고요. 자, OR 연산자도 이제 둘 다다 해서 이제 그 AND 연산자하고 OR 연산자 이제 결과값을 딱 보면, 자, 그래서 이제 AND 연산자는 이제 둘 다 참이니까 뭐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이죠. OR 연산자도 둘 다 거짓이니까 거짓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AND하고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죠. 근데 AND는 둘 다 참이면 참이 되니까 거짓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AND하고 OR 연산자가 결과값이 틀린 형태들. 그리고 둘 다 참일 때는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나 이제 참인 경우 수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논리 연산자를 갖다 쓸 때요, 주의할 거는 이 AND 연산자, AND하고 이제 이제 버티컬 바를 갖다가 하나만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나만 쓰게 되면 논리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인데 비트 단위로 논리 연산자가 이루어지는 비트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원하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5하고 5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생각 보면, 자, C 언어에서는요, 자, 0 이외의 값은 뭘로 처리하냐면, 자, 0 이외의 값은 참으로 처리합니다.
참으로. 그래서 5도 참이고요. 자, 5도 참이고 마이너스 5도 참입니다. 0 이후의 값은 뭘로 처리한다? 참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5가 0 이후의 값이니까 참이고 얘도 5도 참이니까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참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AND를 갖다가 이제 AND 연산자를 하나만 주게 되면요. 이거는 비트 단위예요. 비트 단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계산 결과 값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5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제가 이제 그 뭐 2, 4니까 4, 0, 0, 1 그래서 2, 4 해서 이렇게 1, 0,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가 5가 된다고요. 그러면 자, 5하고 5가 가지고 있는 비트 값 있죠. 이 비트 값에 대해서 AND 연산을 갖다 취하기 때문에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 단위로 이 5를 갖다가 저장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트 단위이기 때문에 1하고 1 얘가 뭐예요? 자, 여기서 올림수가 발생되니까 여기에서 1이 될 거고요. 또 얘가 올림수가 발생돼 가지고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1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가 2, 4, 8이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자,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연산을 갖다가 수행을 하더라도 자, 비트 단위냐 참과 거짓을 하는 단순 논리 연산자에 따라서 결과값은 완전히 틀려집니다. 5하고 5를 갖다가 단순 논리 연산자를 했을 때는 둘 다 참이기 때문에 참이 나오지만 5하고 5를 갖다가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를 하게 되면 이 비트 단위에 대해서 값을 갖다 수행해서 1010이 되기 때문에 얘가 10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논리 연산자를 할 때는 이 AND 연산자하고 버티컬 바를 갖다가 두 개가 아닌 하나를 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AND 연산자하고 OR 연산자의 좀 이제 간결성, C 언어를 갖다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이요. 약간 이제 그 간결성, 단축형을 갖다 좀 했거든요. 컴파일러를 갖다 이제 할 때. 자,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AND 연산은 둘 다 참이라겠죠. 그러면 자, 왼쪽에 거짓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 A가 참이든 거짓이든 결과값은 벌써 정해졌죠. 거짓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AND 연산자에서 왼쪽이 이렇게 거짓이 나오게 되면 이 오른쪽은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생각을 하시고요. 자, OR 연산자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참으로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B라는 변수 요거는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B라는 변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갖다 아예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 해서 이런 단축형으로 설계된 형태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 AND 연산자 요거는 이제 그 만약 이제 요 앞이 참이 나왔다 그러면 이때는 참이 나왔지만 요 A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달라지겠죠. 이때는 이제 A 값을 무조건 가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OR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OR 연산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참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게 이제 거짓이 나왔어요. 그러면 B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B라는 변수를 갖다 접근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라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거짓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플러스 기호를 갖다가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 결과값을 갖다 한번 봐볼까요? 자, 분명히 이제 A B 를 했다고요. 그러면 A 값이 일씩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결과값을 보면 이 문장에서나 지금 증가가 안 된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거는 이제 B 값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그래서 자, C 컴파일러를 갖다 설계할 때요. 이런 그 논리 연산자에서 AND라든지 OR 연산자를 딱 봤을 때 지금 A 값은 그대로 10, B 값이 3이 즉 플러스가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AND 연산자는 여기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뒤에 오른쪽에 있는 P 연산자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A++가 수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오와 연산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b 플러스 플러스를 갖다가 수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 값이 초기 값이 그대로 3이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ND 연산자를 할 때 이런 특이한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논리 연산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네가 커 내가 커 이제 관계 연산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비교 연산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연산자하고 이제 비교 연산자들을 갖다 우리가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퀄이 두 개 있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하고 B 값이 같냐를 갖다 물어보는 거고, A 이퀄 B는 할당 연산자죠. 그래서 A가 참이냐 B가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를 판단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퀄이 하나 있는 것은 할당 연산자이기 때문에 B 값을 어디에 저장해라? A에 저장해라.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연산자가 이퀄이 두 개 있는 거하고 하나 있는 것은 의미가 완전히 틀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C를 갖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관계 연산자하고 그 논리 연산자 요거를 이제 강의 자료는 예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 요거를 갖다 이제 일반 변수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그 값을 5하고 마이너스 5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 이외의 값은 뭘로 한다? 0 이외의 값은 참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도 참이고 마이너스 5도 참이다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이 AND 연산자는 지금 보시면 A가 5가 참이기 때문에 자, AND 연산자는 이제 뒤에 이제 B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B 값을 보면 마이너스 5도 참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출력할 때는 이렇게 이제 1로 이제 기본적으로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A하고 C를 보면 A가 참인데 이제 C는 거짓이니까 이제 둘 다 참여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 AND 연산자의 특징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이제 C 값이 0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0은 거짓이고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이 되는데 이때는 A라는 변수를 접근한다 안 한다? 접근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0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이제 A 플러스 플러스나 아니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 A 값에 변화가 없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주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화 연산자를 봐볼까요? 자, O 값이 참이니까 이 오화 연산자는 벌써 참이 되기 때문에 이 C가 참이든 거짓이든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얘는 참이 되겠죠. 자, C 값이 거짓이에요. 근데 오화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 되기 때문에 이 A 값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A가 5니까 얘는 참이 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화 연산자. 자, C도 거짓이고 둘 다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이제 거짓이 되는 형태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난 연산자 같은 경우는 현재 참을 갖다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으로 바꿔주는 이제 부정을 갖다 해주는 연산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난 연산자 같은 경우는 AND 연산자나 OR 연산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A를 갖다 부정하면 여기 O가 참인데 참이 거짓이 됐죠. 그래서 이제 뒤쪽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거짓이 되게 되고, 자, 여기 또 이제 A를 갖다가 참을 거짓으로 부정했으니까 여기 또 당연히 이제 거짓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ND 연산자예요. 자, 5가 참이면 자,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C 값이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 거짓이 참이 됐겠죠. 그러니까 둘 다 참이 되게 되니까 얘는 참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실행 결과 값으로 보게 되면 자,
그 수식을 갖다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해서 그 판단한 결과값은 뭘로 출력된다? 1과 0으로 출력된다. 참일 때는 1, 거짓일 때는 0으로 출력되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강의 자료에 있는 이제 관계 연산자 그리고 이제 비교 연산자를 가지고 잠깐 접근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A 값이 크냐 B 값이 크냐 이제 두 개를 갖다 비교를 할 때 지금 A하고 B, 5하고 마이너스 5를 갖다 비교해서 자 5는 마이너스 5보다 당연히 크니까 이제 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 참인 경우수에 1이 나오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보여주고요. 자 5하고 B 여기서 이제 이퀄이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퀄이 들어가도 결론은 이렇게 되는 형태들이고 자 우리가 이제 그 5하고 5를 갖다 보면 두 개는 같죠. 그래서 자 5가 5보다 크냐 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5하고 5 같은 경우는 같이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그것이 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5가 5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비교하면 여기서 이제 이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하고 5는 당연히 같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이제 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퀄이 들어가 있는 것에 따라서 이상이냐 이제 초과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가 작냐 해서 5가 마이너스 5보다 작나요? 당연히 거짓이겠죠. 이것도 당연히 이제 거짓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A하고 B 값이 5하고 마이너스 5로 이제 서로 다르니까 아예 다르니까 이퀄이 있든 없든 이제 결과값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경우수에서는 이제 관계연산자에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비교연산자 A하고 B를 갖다 비교를 해서 같으면 참, 다르면 거짓이기 때문에 5하고 마이너스 5는 다르기 때문에 거짓이 되겠죠. 자, 이거는 나디콜입니다. A하고 B 값이 서로 다르면 참이에요. 당연히 5하고 마이너스 5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5하고 5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자 5하고 5가 서로 다르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같기 때문에 이때는 거짓이 되겠죠. 이런 경우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연산자들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인 연산자들을 갖다 좀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C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가지 연산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그런 연산자들의 우선순위하고요, 이제 결합성 그리고 이제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수동 형변환,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몇 가지 것들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들을 갖다 C에서 제공해주는 연산자들을 갖다 분류한 표를 갖다 보면 C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연산자들 갖다 제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본이 되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칙 연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리 연산자, 엔드 연산자라든가 오어 연산자 이런 것들을 갖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난 연산자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런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다 여러분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만약 연산자 우선순위를 갖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가로를 쳐버리게 되면 그냥 그 가로식이 먼저 우선이 되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선순위가 1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것은 콤마 연산자 그리고 요 할당 연산자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조건 연산자 이제 3원 조건식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자,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결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합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것들끼리 만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정해 놓은 게 이제 결합성인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것끼리 이렇게 만났을 때 왼쪽부터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왼쪽 결합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은 것들끼리 만났을 때 어디서부터 처리하겠다? 오른쪽부터 처리하겠다. 이게 이제 오른쪽 결합성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결합성과 오른쪽 결합성 이 두 가지를 갖다 이야기해 주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이야기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그 곱셈하고 나눗셈 같은 경우는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왼쪽 결합선을 갖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왼쪽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이제 왼쪽 결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가로식으로 정확히 표현해 보면 3하고 8을 갖다 곱하고 그 곱한 값을 4로 나누고 그리고 또 어찌입니까? 모듈 연산자 이렇게 이제 이와 같은 왼쪽 결합성을 갖는 것들이고요. 자, 오른쪽 결합성은 여기서 이제 할당 연산자나 복합 할당 연산자 얘네들은 연산자 우선순위가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할당 연산자는 어떤 결합성을 갖냐면 오른쪽 결합성을 갖습니다. 즉 오른쪽에 C-니코로에서 5를 갖다 빼주는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C에서 5를 빼준 값을 C에다 저장하고 그 변경된 C 값이 어디에? 요 B 니코로 B 곱하기 C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형태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도 이제 B 값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제 A 니코로 A 플러스 B에서 이 변경된 B 값이 이렇게 이제 이 수식에 참여하는 이런 것들을 오른쪽 결합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가지 종류 중에서 이 단항 연산자라든지 아니면 조건 연산자, 할당 연산자 이런 것들이 오른쪽 결합성을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좀 잡아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데이터 형변환이라는 걸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식을 갖다 처리하다 보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연산해야 되는 경우 수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캐릭터하고 인트를 갖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문자 A가 65라는 아스키 코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66이 돼서 %C로 하면 B가 출력이 되죠. 그러면 얘는 캐릭터형이죠. 얘는 인트라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끼리 연산했을 때 내부적으로 자동 형변환이 발생이 됩니다. 요 A라는 요 캐릭터형 요걸 갖다가 내부적으로 뭘로 형변환 시키냐면 인트로 형변환 시켜서 이것도 인트로 형변환 시켰기 때문에 인트하고 인트끼리 덧셈을 해서 결과값이 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 형변환이라고 묵시적 형변환이라고 이야기하는 형태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캐릭터형이 영구적으로 인트로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이 수식을 갖다 계산할 때요. 이거를 잠시 이 몇 바이트짜리 4바이트짜리 인트형으로 바꿔서 계산에 참여시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임시 메모리 공간을 갖다 확보해서 캐릭터형을 인트로 바꿔줘서 이제 작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플롯형이나 더블형 여러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할 때 이 플롯형을 어디에 큰 쪽에 맞춰줘서 더블형으로 형변환 시켜줘 가지고 처리를 하는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형변환은 작은 데이터들을 어디에 맞춰서 큰 쪽에 맞춰 가지고 기본적인 연산이 이루어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면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제 곱셈이 먼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곱셈이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ch하고 i를 갖다가 이제 연산을 하려고 할 때 얘는 캐릭터형이고 얘는 인트죠. 그러면 이 캐릭터하고 인트를 갖다 곱하기 해서 이거를 인트로 바꿔서 최종 결과값은 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i하고 이제 ch하고 i를 갖다 곱한 이 결과값하고 f를 갖다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수식의 이제 결과값이 인트예요. 그러면 이거를 요 플롯형의 실수형이기 때문에 바이트 크기는 4바이트 4바이트 같지만 소수점 이하짜리를 갖는 실수형이 완전히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갖다 이제 플롯형으로 바꿔가지고 얘를 갖다 이제 플롯형으로 이제 실수하고 실수를 갖다 곱해주는 이와 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수형 상수가 이제 10, 100, 1000만, 3만이죠. 그러면 자, 플롯형하고 인트형을 갖다 덧셈을 갖다 해주기 위해서 이게 작은 쪽을 큰 쪽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플롯형으로 이제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전체 수식의 결과값은 플롯형이에요. 이제 플롯형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는 형태들이고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 이제 그 더블형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다 저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제 4바이트짜리 실수형을 뭐 8바이트짜리 실수형에다가 이제 저장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형태들을, 그래서 이제 크게 문제는 없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F는 이퀄 1.3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할 때는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1.3이라는 것은 실수형 상수. 실수형 상수는 기본 디폴트 데이터 타입이 더블형이라겠죠. 8바이트짜리 실수형을 갖다가 4바이트짜리 실수형으로 저장하려고 하니까 뭐한다?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라 라는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 플롯형에 맞춰주기 위해서 전미사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F를 갖다 이제 붙여주면 플롯형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을 갖다 연산하려고 할 때 이제 작은 쪽을 큰 쪽에 맞춰주지만 제가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영구적으로 더블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요 인트가 이렇게 이제 4바이트짜리가 있고 그러면 얘를 잠시 뭘로 더블형으로 바꿔줘서 이 바뀐 더블형하고 D하고 곱셈이 이렇게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이 인트는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임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아서 자동 형변환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i는 int인데 1바이트짜리이기 때문에 int는 4바이트짜리 정수고 캐릭터형은 1바이트짜리 정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해라 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타입에서도 이제 했겠지만 자, 캐릭터형은 1바이트짜리 정수고요. 자, 인트는 4바이트짜리 정수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컵에 있는 그 물을 갖다가 자, 뭐 다른 거에다 이제 딸 수도 있는데 그릇이 이제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큰 그릇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 물을 갖다가 작은 컵에다 따르면 넘쳐버리죠.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i라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4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확보를 해서 여기에다 이제 128을 갖다 하게 되면 얘가 1000 자 0000 이렇게 자 이건 이제 그 2, 4, 8에 16, 32, 64, 128이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각각 이제 000 값이 되고 i라는 변수에 32비트가 이렇게 이제 저장이 돼 있겠죠. 그래서 자 i라는 변수는 4바이트 메모리 공간 확보해서 32개의 비트를 갖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ch에다가 i 값을 저장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i라는 변수는 몇 바이트만 저장하는 변수예요? 1바이트. 그러면 이 4바이트에 있는 비트 패턴을 다 저장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i라는 요 4바이트 중에서 몇 바이트만 요 1바이트만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데이터는 이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데이터를 작은 데이터 저장할 때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i가 120 양의 정수 128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1바이트 비트 패턴을 그대로 이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여기에 저장을 했어요. 근데 이 캐릭터는 디폴트가 사인드 캐릭터죠. 즉 여기 1비트를 갖다가 뭘로? 자, 부호 비트로 하니까 얘가 음수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자, 컴퓨터가 이제 음수를 저장할 때는 2의 보수 형태로 저장했기 때문에 요 데이터 비트를 어떻게 2의 보수로 읽어내야 됐죠. 그래서 1의 보수를 먼저 취해서 자, 0을 1로 1을 0으로 바꿔주고 자, 여기에다가 1을 더하면 자, 2의 보수가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얼마가 돼요? 128이 됐죠. 그래서 자, 얘가 마이너스 128 이렇게 이제 읽어내는 형태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데이터 타입에 있는 걸 갖다가 작은 거에 저장할 때는 데이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또 이제 아까는 이제 그 작은 그 캐릭터형도 결론은 1바이트짜리 정수고 인트도 이제 4바이트짜리 정수 똑같은 정수형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실수형과 정수형을 갖다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이 더블형은 3.14 이루고 즉 실수형 더블형이죠. 더블형을 어디에다가
인트에다 저장하려고 할 때 이 소수점 이하짜리 있죠. 소수점 이하짜리는 저장되지 않고 뭐만 저장하냐면 자, 종수형 3만 저장되는 형태들을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를 종수형 데이터에다 저장하려고 할 때 뭐가 잘려 나간다? 소수점 이하짜리가 잘려 나가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끼리 연산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묵시적 형변환, 즉 자동 형변환이 발생이 되면서 작은 데이터 타입이 큰 데이터 타입으로 임시 변환이 돼서 계산이 이루어진다라는 형태들을 갖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자, 우리가 수동 형변환, 명시적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이 A가 만약 인트다. 인트인데 내가 잠시 뭘로 형변화 시키겠다? 더블용으로 형변화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명 앞에다가요. 가로쳐 가지고 내가 수동으로, 내가 임의적으로 형변환을 갖다 시키려고 할 때 여기다가 더블용으로 이렇게 형변환을 갖다 시켜주는 이런 작업을 갖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요거는 가로식 전체에 대해서 A하고 B가 인트예요. 그러면 계산 결과값이 인트겠죠. A하고 B를 갖다 더한 결과값을 인트에서 잠시 뭘로 더블용으로 형변화 시키겠다. 이런 형태를 갖다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토탈하고 이제 넘이 이제 정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토탈을 내가 잠시 더블용으로 형변화 시켰어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토탈을 더블용으로 형변화 시켰기 때문에 얘가 만약 인트다 그러면 이 작은 거를 어디에 맞춰주기 위해서 더블용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 넘도 더블용으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탈하고 넘을 둘 다 더블용으로 형변화 시키지 않고요. 한쪽만 수동 형변화를 시켜주면 작은 쪽이 여기에 맞춰지는 형태를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에 대해서 아니면 A를 형변화시키는 이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강의 자료에 있는 예제를 통해 가지고 자, 수동 형변환하고 자동 형변환의 차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A하고 B라는 값을 계산한 결과값을 갖다가 리절트에 이제 저장하려고 하는데, 자, A하고 B는 3.4, 2.1 더블용으로 실수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계산 결과값을 어디에 저장하려고 하냐면 인트에다 저장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소수점 이하짜리는 잘리겠죠. 데이터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 값을 갖다가 계산했을 때는 실수하고 실수를 갖다 곱해가지고 3.4하고 2.1을 갖다 이제 곱한 결과값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7점 얼마가 되겠죠. 그러면 리절트 1은 종수값만 저장하니까 이 계산한 결과값 7점 얼마에서 얘는 뭐만 저장하겠어요. 자, 종수값 7만 저장하겠죠. 자, 근데 요거는 A하고 B를 갖다가요. A가 더블용인데 아예 계산할 때부터 종수형으로 수동 형변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자, 위에서는 3.4 곱하기 2.1이었는데 얘는 A하고 B를 갖다 둘 다 종수형으로 형변화 시켰으니까 3 곱하기 2라는 종수가 되겠죠.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값이 완전히 틀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실수 곱하기 실수지만 얘는 종수 곱하기 종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 형변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자동 형변환이 발생 안 되지만 내가 임의적으로 명시적으로 이 더블형 변수 A를 내가 인트로 형변환 시켜서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동 형변환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형태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값을 갖다 찍어보면 이렇게 결과값이 7과 6으로 달라지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C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제 다양한 종류들의 연산자들을 갖다가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연산자들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결합성, 그리고 이제 수동 형변환이라든지 자동 형변환,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들이 연산했을 때 어떤 내부 동작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갖다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연산자들을 갖다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하나씩 이제 접근을 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가로식이라든지 이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요.
이거는 양수냐 음수냐를 갖다 표현하는 거지 덧셈 뺄셈 산술 연산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산술 연산자, 그래서 이런 난 연산자라든지 사이즈 오브 연산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타입, 이건 수동 형변환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관계 연산자라든지 뭐 비교 연산자, 이런 형태들을 갖다 이제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런 뭐 조건 연산자나 이런 것들은 제어 흐름 쪽에서 우리가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비트 연산자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C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저급 언어의 이제 특징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연산할 수 있는 이제 비트 연산자들을 갖다 이제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C 제일 처음을 접할 때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이런 비트 연산자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작업할 일은 그닥 없기 때문에 보통 여러 가지 인베디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비트 단위까지 이제 조율할 수 있는 형태들인데, 그래서 이제 비트 연산자를 갖다 몇 가지 이제 뭐 소개를 해보면, 먼저 주의할 거는 이 비트 연산자는 종수형 데이터에다만 적용할 수 있지 실수형 데이터에다가는 변수 연산자를 갖다가 아니 비트 연산자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플롯형이라든지 더블형 이런 그 실수형에다가는 P 연산자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그 비트 연산자를 갖다 소개를 드리면,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논리 연산자 할 때 이 AND하고 버틸 컷바를 했을 때는 참과 거짓이 아닌 비트 단위 논리 연산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비트 단위에 대해서 AND 연산하고 OR 연산자를 갖다 취하는 것들이고요. 자, 이 틸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의 보수 연산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2의 보수를 갖다 취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A의 값을 1의 보수를 취하고 플러스 1을 하면 결론은 2의 보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10을 갖다가 A가 10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2의 보수 이렇게 취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형태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의 보수 연산자들도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X와 이제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해서 이제 서로 다를 때 이제 참이되는 경우수를 갖다가 이런 베타적 논리합. 그래서 이제 만약 0, 0, 0, 1, 1, 0, 1, 1이다.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를 때 참이고 이제 같으면 이제 것이 되는 이와 같은 베타적 논리합을 갖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C에서 시프트 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좌시프트하고 우시프트 연산자가 있어서 현재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트 연산을 이 n 값만큼 한 칸씩 이동시키는 이런 비트 연산자도 좌시프트, 우시프트 연산자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소개시켜 드린 걸 갖다가 간략하게 좀 보면 이거는 1의 보수 연산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AND 연산자는 여기서 이제 이 A라는 변수에다가 AND 연산을 취해서 16진수로 00FF 했죠. 그래서 16진수를 갖다 쓰는 것은 16진수 한 자리 같은 경우는 4비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0000 하게 되면 이렇게 4비트 4개의 비트가 0이겠죠. 그래서 이제 16비트를 갖다 이제 16진수를 하게 되면 이 그 두 개의 자리로 해가지고 1바이트를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F는 1이 되니까 얘가 1111, 111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2바이트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A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트 단위 그 논리 연산을 갖다 취했을 때, 자, AND 연산은 당연히 뭐예요? 둘 다 참여해야 되죠. 근데 이 첫 번째 요 1바이트를 갖다 제가 0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1바이트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든지 걔는 0이 돼 버리겠죠. 그리고 1을 갖다 주게 되면 이 A가 가지고 있는 요 1바이트 값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비트 단위 논리 곱을 갖다 이용하게 되면 특정 비트 값을 0으로 무조건 세팅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종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떤 종구는 켜져 있고 어떤 종구는 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걸 갖다 통해 되면 전체 종구를 갖다 다 꺼버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특정 비트 값을 0으로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이제 비트 단위 논리 곱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비트 단위 논리 합, 즉 OR 연산자를 갖다 보면 얘는 이제 이전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AND 연산하고 틀리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FF를 줬어요. 그러면 AND 연산은 이제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여되기 되기 때문에요. 이 A의 이 첫 번째 바이트 어떤 값을 가지고 있든지 무조건 뭘로? 1로 만들어 버리겠죠. 그리고 0으로 해주면 이 값이 가지고 있는 바이트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특정 비트 값을 갖다가 1로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하는 형태들 갖다 볼 수 있겠고요. 자, 베타적 논리합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를 때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정 비트를 갖다 이제 반전시켜 줄 때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111로 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르면 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얘가 00이었는데 11이 되고 111일 때는 00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구가 무조건 켜져 있으면 꺼버리고 꺼져 있으면 키는, 그래서 특정 비트를 무조건 반전시킨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베타적 논리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 강의제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A라는 변수에다가 16진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값을 줬다고요. B라는 변수도 16진수로. 그래서 이제 인트가 이제 4바이트니까 제가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해가지고 값을 16진수로 줬어요.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표현하기, 이제 설명하기 편하기 위해서요. 자, 이 %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포인터, 주소 값을 찍기 위해서 하는데, 결론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변환 코드 할 때 16진에서 출력하는 그 %x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x는 이제 0 값을 이제 출력 안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해서 이 예제를 컴파일하면 경고는 떠요. 근데 그냥 무시하고 이제 했을 때, 그래서 1의 보수 연산자 요 a가 있을 때 이걸 취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지금 00, 11 이렇게 이제 반전시켜주는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볼 수 형태들. 그래서 이제 1의 보수 연산자. 그래서 이제 1의 보수 연산자는 0을 1로 그리고 1은 0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FF 해가지고 이제 했을 때 이런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플러스 1을 하면 2의 보수 연산자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AND하고 OR하고 베타적 논리 합 각각 A하고 B에서 두 개를 갖다 했을 때 각각 뭐요? 이렇게 이제 이 그 비트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1바이트씩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결론은 1이니까 뭐 0, 0, 0, 0, 1이 되고 얘가 이제 1, 1, 1, 1 이렇게 되겠죠. F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값에 대해서 이제 비트 단위로 이제 계산하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더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자시프트 연산자, 우시프트 연산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i라는 변수가 10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i가 가지고 있는 비트 패턴에서 몇 칸 이동해라? n값만큼 8개 비트.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8칸씩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제 비트를 갖다가 좌시프트 하는 형태들이고, 그러면 이 남아 있는 이 8개 비트는 뭘로 채워진다? 0으로 채워진다 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이제 잘려져 나가는 형태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양의 종수면 양의 종수, 음수면 음수, 이런 형태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우시프트 연산자, 이거는 이제 그 당연히 요 i가 가지고 있는 요 값에 대해서 1비트씩 이동해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한 칸씩 이렇게 이동하겠죠. 한 칸씩. 자, 그래서 이제 한 칸씩 이동하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잘려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요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부호 비트가 이제 여기 이제 음수면 이제 음수,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인데 오른쪽으로 이제 하나씩 이동했다고 해서 얘가 0으로 채워져 버리게 되면 음수가 양수가 돼 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호 비트는 그 부호 비트를 갖다가 우시프트 했을 때 부호 비트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좌시프트 연산자고 우시프트 연산자를 갖다 활용한 예제를 갖다가 좀 살펴보면, 이 10이라는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10은 이제 10, 10 이렇게 되겠죠. 2, 4, 8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8개 비트가 있다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이제 1비트씩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0, 1, 0이 되고 여기는 0으로 채워지겠죠. 그러면 2, 4, 8에 16. 그래서 자, 1비트씩 이동할 때마다 10이라는 데이터가 A에다가 2를 곱한 값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이 됐죠. 그래서 또 이제 요 변경된 20에다가 또 1비트 이동하면 20 곱하기 2 하니까 40이 되고,
40 곱하기 2하니까 80. 이렇게 한 칸씩 1비트씩 종수값을 갖다 이동하려고 할 때 어떤 효과가 난다? 곱하기 2한 효과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걸 갖다가 결과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시프트 연산자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제 그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A에다가 이제 제가 10을 줬다고요. 그러면 이제 1바이트로만 따지면 10, 1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1비트씩 이렇게 이제 이동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1, 0, 1이 되겠죠. 이 여기 마지막 0은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0이 이렇게 채워지고, 그러면 얘가 2, 4,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1비트씩 이동하게 되면 나누기 10을 갖다가 2로 나눈 거하고 똑같습니다. 10을 2로 나누면 뭐예요? 5가 됐죠. 자, 5를 갖다가 2로 나누면 종수 나누기 종수는 종수라겠죠. 5를 갖다 2로 나누면 목만치 하기 때문에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우시프트를 하게 되면 나누기 2를 한 효과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형태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제 그 비트 연산자는 여러분들이 비트 단위로 작업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C 언어는 고급 언어의 특징만이 아니고 저급 언어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연산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을 갖다 살펴보면서 이제 C에서 어떤 연산자들을 갖다 제공해주고 있고, 이제 그런 연산자들을 갖다 쓸 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라든가 아니면 결합성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동형 변환, 수동형 변환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연산자들을 갖다 이용해서요, 이제 제어 흐름 쪽에서 이제 그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문제들을 갖다가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